그러면은 내용의 문제냐? 내용 자체가 지금 재미가 없는 내용을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문제냐?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근원적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거든요. 뭔가가 빠져 있는데 그 뭔가가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까지는 그게 뭘까? 아마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재미라는 거에 대해서 실제로 재미가 뭐고, 재미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이거를 말 그대로 내가 강의에서 획득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녹화본 드릴 때는 아까 우왕좌왕 했던 거 쌍둥 잘라내고, 그냥 저희 강의에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으로만 연결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행히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나서 좀 되게 다행이다 생각하고. 자, 일단은 재미라는 거에 대해서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재미라는 게 뭐냐? 그런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재미라는 건 일단 여러분들께서 어떤 거를 생각하시더라도 아마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재미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 생각하시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한번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재밌는 강의는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 근데 그거를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 전제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볼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의 이제 결론인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뻔한 거를 뻔하게 만들려면 정말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냐.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그거에 대한 사례까지 해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재미라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그 재미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재미라는 게 정의가 있는데요. 네, 정의를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볼게요. 약간 학구적인 내용인데 잠깐만 볼게요. 자, 재미란 무엇이냐면 물리적인 자극 또는 자, 이건 앞에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심미성, 화학적 조작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자, 여기는 모르셔도 되고 이거예요. 몸 안에서 엔도르핀이 행성이 돼서 마지막으로 이거예요. 내가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 중에 하나를 재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래 뭐 뭔지 모르겠지만 재미가 좋은 감정이고 그런 좋은 감정이니까 비슷하겠지.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재미란 것은 적극적인 감정 상태 중에서 내 감정을 플러스적으로 좋게 표현하는 적극적인 감정 상태 중에서 특별한 목적이나 기대하는 보상이 따로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재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재미가 좋은 감정이다라는 거 느낌 오셨죠, 일단. 엔돌핀이 나오는 감정이야.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그 감정은 뭐냐면 이거예요. 특별한 목적이나 보상이 필요가 없다는 게 재미가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즉, 재미라는 게요. 예를 들어서 상품권 주고 선물 날려줘야지 재미를 느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재미라는 거를 느끼고 갈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뭔가 보상이라는 거를 조치를 해줘야만 느끼는 게 아니라 재미라는 걸 본인이 그냥 내가 알아서 내가 재밌고 내가 그냥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재미있게 하려면 여러분 복권 몇 장씩 준비하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강의만 잘 만들면 얼마든지 그 안에 재미라는 요소를 넣을 수가 있다.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시고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미란 그저 기분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미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갇히시면 안 돼요. 난 지금 되게 내 강의 되게 재미가 없는데? 재미란 게 뭐지? 난 내 강의 재미,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재미, 좋은 감정이 나오는 여러 가지 경험 안에서 그거의 결과값이 재미인 거예요. 아우, 재밌네, 이거. 이렇게 나올 때 그 재미가,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니? 그 재미하고 되게 다를 수 있어요. 네. 근데 마치 강의할 때는 재미라는 거 있어야 된다라는 그 강박 같은 거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예를 들면 재미있는 동영상 같은 걸 엄청 찾아. 이해되시나요? 네. 재미있게 해주려고 재미있는 영상 같은 거 막 찾고 그런 거 찾아가지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최악이 뭐냐면 그 영상 볼 때만 재밌고 말 그대로. 그리고 영상 끝나고서 강의 시작하면 그때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다운되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재미에 대한 관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짜 재미가 뭐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그 재미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재미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재미는요, 단순하게 재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련된 경험 안에서, 야, 그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 한 거에서 내가, 야, 이거 재밌네. 라는 식의 표현이 그대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따라가시다 보면, 재미라는 놈의 진짜 본질이 보입니다. 자,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가장 아마 제 강의 장표에서 아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영어 단어가 듬뿍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재미만 연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게임식으로 해서 했을 때 가장 재미를 많이 느낀다. 그래서 소위 설계라는 거를 좀 하는데, 예, 그런 그러니까 게임 같은 거를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설계할 거냐를 이제 한다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사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게임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게 요즘에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그거 이제 학문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라는 거를 연구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재미라는 건 실제로 44가지 정도의 감정을 다 재미라고 불러요. 그걸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여기 이거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자,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저는 가로줄 하나, 세로줄 하나 이렇게 두 개만 딱 볼 건데, 자, 지금 보여드릴 게 요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위에 거부터 볼게요. 물론 어려운 단어 있는데 이런 거 다 넘어갈게요. 자, 새로움을 창조하는 과정이 그 경험에서 재미가 있다라고 느낀대요. 이해되셨어요? 네. 뭔가를 탐험하고 탐구하면서 재미를 느낀대요. 그럴까요? 그 다음에 difficulty는 뭐예요? 어려움이잖아. 난관이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그냥 어렵기만 한 게 아니라 난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다고요. 그 다음에 그냥 혼자 할 때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뭐예요? 경쟁하면서 컴페티션 하면서 재미를 느낀다고요. 네. 어떤 분은 이 위험한 거에서 소위 얘기하는 스릴을 느끼면서 재미를 느껴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런 것들이 실제 재미의 굉장히 다른 모습들이에요. 음. 우리가 얘기하는 재미는 진짜 말 그대로 fun. 와, 이거 엄청 재밌네. 그거 하나만이 재미가 아니더라라는 인사이트 하나만 가져가시면 돼요. 굉장히 다양한 경험 요소에서 재미라는 부분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가 나는 재미없어가 아니라 내 강의의 어떤 부분을 소위 결과론적으로 재미로 만들어낼 것이냐에 대한 네, 그 생각으로 가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 게 뭐냐면 여기 가로축인데 가로축에 보시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프렌드십, 릴렉세이션, 뭐 펠로우십, 소셜 뭐 프리센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영어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존재라서요. 네, 사회적인 존재라서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거나 사교를 하거나 아니면 이게 너처가 이제 양육이거든요. 아이를 기르면서도 재미를 느낍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 재미라는 요소는 사람과 사람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뿜어내는 호르몬 때문에도 재미라는 게 생긴다고요. 음. 그래서 우리의 교육과정, 우리의 강의라는 게 단순하게 컨텐츠적으로 재미있는 컨텐츠만 주면 재밌겠지가 절대로 아니고 오만 경험상에서 그 경험의 결과값으로 와, 야, 이거 되게 재밌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참여를 시키면 됩니다. 그 이론의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할 때는 재미가 없는데 같이 하니까 재밌어진다든가. 이해되셨죠? 네. 혼자 할 때는 그냥 뻔한 거 가지고서 하다가 안 되면 말고 막 이러는데 같이 하니까 같이 뭔가 막 머리를 맞대고 막 의논을 해가면서 찾아가면서 안 풀리던 게 풀리니까 오, 이거 재밌네? 이렇게 재미를 있어 한다는 얘기. 네. 그래서 재미라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유연하게 생각을 가지실 만하다라는 얘기가 이 얘기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여러분의 강의에서는 실제로 강의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수많은 단계에서 아마 재미 요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가 일단 재미의 개념에서 뽑아낼 수 있는 재미 요소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해요. 자, 사람들은 언제 재밌어하고 언제 지루해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강의하고 직결되는 얘기입니다. 자, 볼게요. 사람들은 언제 재밌어하냐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언제 재밌어하냐면 자, 조건값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강의 내용이요.
학습자가 가진 사전에 갖고 있는 정보들 지식하고 불일치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모르는 내용을 다루고 있을 때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자, 모르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 내가 알아가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니까 문제가 풀리더라 라고 하면 재밌다고 느낍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네. 학습자는 내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안 풀리니까 강의에 들어온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강사가 너 이거 몰랐지? 그러면서 그걸 알려줘. 알려주는데 그걸로 적용해가지고 문제가 풀면은 문제가 풀리더라. 그랬을 때 우와 대박. 이 강의 들어오길 잘했는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되셨죠? 아마도 그 조금 더 학습 과정 같은 거 하시는 분이라면 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식을 알기 전에는 전혀 문제를 못 풀었던 친구가 공식을 알고 나니까 문제를 풀어. 그러더니 다른 데도 막 적용해서 더 풀고 그러면서 재미를 느껴가더라.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중요한 거는 재미가 뭐냐면 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정말로 찐재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어요. 자, 사전 지식과 불일치한데 그 불일치한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들,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되고 그 얻게 된 정보 지식들을 적용을 해봤더니 기존에 안 풀렸던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 얘기이기 때문에 이 얘기의 반대말들을 보면 재미가 없는 것들이 딱 나옵니다. 명확하게, 명징하게. 자, 볼게요. 예를 들어서요. 강의 내용이 너무 뻔해. 내가 인간이 알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럼 뭐예요? 지루함을 느낍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면 지루함을 느낀다고요. 사람들이. 네. 느낌 오셨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에 모르는 내용을 얘기를 해주기는 있는데 즉 사전 지식과 불일치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그걸 알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이때는 지루한 게 아니라 불쾌감을 느낍니다. 되셨습니까? 네. 아까 보시면 자 아까 그 여성분의 강의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알 듯 말 듯,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모르는 내용을 본인이 예를 들어서 그 글감으로 이런 걸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는 글을 어떻게 쓰라는 거야? 내가 그런 경험을 하라는 거야? 여기서 내가 혼선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재미를 못 느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응, 응, 응. 네. 결국 이렇게 안 들어올 거면 아까 그냥 100명으로 계속 할 걸 그랬어요. 기권 열었더니 또 안 들어와. 그죠?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자, 아무튼,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표로 나누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전 지식, 원래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사전 지식하고 강의에서 내가 얘기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하고 불일치를 해야 된다고. 일단 첫 번째는. 불일치를 한 상태에서 새로 내가 모르고 있는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어. 그러니까 지식들을 알게 됐어. 아는데 그걸 알게 되면서 내가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했네? 그럼, 와, 재밌어. 라고 느낀다고요. 네. 반대로 불일치를 했는데 그거를 내가 그 새로운 정보를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안 좋아진다고요. 지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사전 지식하고 강의 내용하고 아예 처음부터 똑같아 버리면 그럼 뭐예요? 지루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 강의 내용이 사전 지식하고 불일치해야 돼. 그리고 강의 내용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해야 돼. 네. 됐죠? 자, 여기서 제가 뒤에가 더 있긴 한데, 잠깐만요.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거를 생각하고 강의하십니까? 내가 강의할 내용을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고 있을까라는 걸 알고서 강의하세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습자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고서 강의를 하시는지요. 네.
내가 아는, 이게 안 되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것만 떠들고 끝나는 강의가 되는 거예요. 네. 저는요, 여러분,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학습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뭐 좋은 경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강의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강의를 왔으면 강의를 듣기 전 대비로 내가 강의에서 들은 새로운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게 문제가 해결돼.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수익화든 뭐 블로그 뭐든지 간에 초보, 왕초보 어떤 거든지 간에 그런 초보인 사람들의 심정은 뭡니까? 내가 진짜 이 강의 들으면 글을 썼으면 좋겠거든요. 예. 근데 막상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 옛날에 블로그 쓸 때 그거 되게 어려웠는데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불면서 막 해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결국 일일포에 성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1년 동안 내내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만 했다. 그러면 학습자 입장에서는 얻어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재미라는 측면이 결국 그런 측면인 거예요. 네. 음. 자, 학습자가 자신의 장점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강사가 필요하다. 장점, 이게 어떤 과목에서 있는지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장점을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강사가 필요하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어떤 그 뭐랄까요? 그 학습자가 스스로도 잘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강사는 정말로 내가 강의가 된다라는 그게 뭐냐면, 학습자가 내 강의로 하여금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강의를 했다면. 이해되셨을까요? 네. 그게 안 되면 나는 내 얘기하고 끝나고 학습자는 그냥, 아유, 또 결국은 비슷한 강의네. 이러고서 나간다고. 네. 근데 여러분들 강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일단 봤을 때는 강사로서 여러분의 컨텐츠를 팔고, 그 컨텐츠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는 거,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도움이 된다라는 게 뭐냐 이거죠. 도움이 된다라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게 문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내가 강의를 해. 그러면 여태까지 수많은 다이어트 다 실패했는데, 나를 만나면 다이어트가 성공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쵸? 네. 다이어트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 내가 정보를 주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과정에서, 그게 강의라는 걸로 표출이 되는 것 뿐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이에요. 강의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도 그렇겠지만 어떤 강의를 결제까지 하고서 내가 듣는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내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겠어 라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그게 아니면 결제 안 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강사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네.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그래서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사전 지식과 불일치하다라는 건 일단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일단 있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내용적인 측면이 비등비등하다. 다른 과정하고 내 과정하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설명 방식만 달라져도 굉장히 다른 설명이라고 인지할 수 있어요. 학습자가. 그래서 설명하는 거를 내용적으로도 그렇지만 방법적으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훨씬 더 쏙쏙 들어갈 것인가. 내가 여태까지 스마트폰에 대해서 강의를 수십 개를 들어봤는데 이 사람만큼 설명 잘하는 사람 못 봤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의 설명을 통해서 드디어 내가 이해를 했다. 알았다. 하게 되었다. 이 결과값이거든요. 예.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 어떤 내용을 하느냐? 플러스 그 내용,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식으로 전달하느냐?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 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강의는요, 되게 어렵죠? 어려운 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는요, 저 처음이라서 사실 이런 얘기를 바로바로 꺼내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만,
강사가 그만큼 고생하지 않으면 학습자가 그만큼 고생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뒤집어서 얘기하면 강사가 그만큼 내가 열심히 고생해서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듣는 사람이 편해지는 거고요. 듣는 사람이 편하게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덕분에 이해가 잘 되고 쏙쏙 들어와서 와, 이 강의가 진짜 나한테 도움되는 강의구나. 저 강사님이 진짜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이구나 했을 때 지갑을 열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강사는 목숨 걸고 이거를 잘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나 모르겠네. 나는 내가 아무리 알아도 내가 이만큼 이상은 설명할 수 없네. 아닙니다. 그거는 선생님의 한계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머리의 한계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는 연습하거나 뭔가 설명의 방법에 대해서 익히시면 뚫어낼 수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분들은 가르쳐주는 방법 자체를 공부하신 적은 거의 없으세요. 내가 그냥 배웠던 기억 하나 빼고는 거의 없으세요. 예. 그래서 저 같은 놈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음. 시중에 교수법이라고 찾으면 진짜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든 교수법을 다 적용할 수도 없고 그 모든 교수법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거냐를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론 중에서도 발췌하고 뭐하고 제가 적용하고 현업에서 적용해보고 깨져보고 아 이건 아니네 기각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만들어내는 과정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예, 이런 비슷한 과정이 있어야만 내 과정을 설명하는데 분명히 좀 더 차별화된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결론을 치면 일단 이겁니다. 학습에서 재미는 그 재미가 아니다. 자, 지금 되게 심각해졌죠?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어? 내가 지금까지 알던 게 아니고 만약에 제 얘기에 지금 집중이 확 되고 있으시면 그게 재미있으신 거. 그게. 재미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야, 이거는 맞네. 지금 생각이 엄청 많아지고 내가 아, 지금 어떡하지? 뭐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막 들고 있어. 그러면 그 과정이 재밌는 겁니다. 음. 강사는 그게 되도록 안내해주고 질문을 던져주고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도와줘야 되는 게 그게 강사의 목표고 역할입니다. 네, 되셨죠? 자, 그래서 학습에서의 재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재밌네 그 재미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재미있는 내용, 재미있는 영상 없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학습자가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재미를 느낀다는 거. 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러면 재밌는 강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학습자한테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강의에 접목시킬 수 있으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자, 내가 얘기하기 이전에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뭔지를 정의하실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거가 뭐냐?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알면 좋은 거는 뭐냐?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수많은 사내 강사님, 회사에서는 사내 강사님을 키워드렸고, 여기서도 강사님들 많이 배출했는데, 제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지금 이거를 왜 여기 컨텐츠에 넣으셨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분이 뭐라 뭐야? 그러시냐면, 몰라. 이런 거예요. 그냥 알면 좋으니까. 네, 그냥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럼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게 뭐,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나요? 음. 그러다 보면,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네. 네. 어떤 분은 자기 고백성으로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아, 사실은 제가 진짜 필요한 얘기만 하면 너무 분량이 짧아서,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음, 잠깐만요. 음소거를 지금 공동 호스트라고 주셨는데, 제가 지금 저만 음소거밖에 없거든요? 정 대표님 음소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되셨을까요? 예, 네. 모든 음소거, 아, 네. 저는 이제 나오니까 됐습니다. 오케이. 음소거 했습니다. 아유, 음. 대표님, 소리 켜고 하세요. 소리 안 들려요. 본인 소리 키시라고요. 네네네네, 됐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내 컨텐츠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건 그냥 격가지인데, 라는 거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강의는 일단 시간 때우기가 아니고요. 네. 격가지로 알아야 될 것들도 예를 들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때문에 사전에 줘야 될 정보들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예, 많은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구색 맞추기로 또는 원래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그 스마트폰 강의하시는 분 여기 많으시죠?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강사 제가 이제 MKYU의 1급 강사님들 그 시험 보실 때도 제가 도와드려가지고 다 합격한 적도 있는데 그때 아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강의를 중요한 거는 스마트 그 MKYU 1급 붙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앞으로 홈플러스에 더 잘 팔리는 강사가 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누구를 만나도 강의를 커스터마이징하는 방법 그걸 알려드리려고 이제 강의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 중에 한 강사님이 항상 처음에 꺼내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4차 산업혁명이고 막 스마트폰이 뭐가 되고 메타버스가 어쩌고 이런 게 막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메타버스가 이 어르신들한테 홈플러스에 오시는 70대 어르신 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이 되게 도발적일 수 있는데, 예, 그분들의 이론은 이런 거예요. 세상이 변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변해야 돼. 라는 겁니다. 과연 그게 설득이 될까요? 예.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로 언제 움직이냐면, 실제로는 옆집 아저씨도 하고, 뒷집 아저씨도 하고, 앞집 아저씨도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을 때 실제로 내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껴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TV에서 그렇게 때려야지만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래가지고 이걸 왜 넣어야 됩니까? 라고 딱 물어볼 때, 의뢰 넣으니까 넣는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진짜 필요해서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게 그거고, 처음에 누구나 다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가 재미가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 강의하고 차별도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 놓고 내 강의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강의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대. 전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음.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뻔한 건데 뻔하지 않게 가는 게 과연 뭐냐? 이거를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알면 좋은 게 뭐냐? 음. 만약에 이게 과했을 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 이걸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그 체크해 보시는 게 의례적으로 넣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네.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예요. 자, 학습자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할 거리 중에서 알만한 게 뭐고 모를 만한 게 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하시면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이상한 얘기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극단적으로 진짜 젊은 친구들인데 얘들아, 너네 나훈아 아니? 나는 이 사람의 뭘 보면 나훈아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거의. 애들한테 나훈아를 얘기하는 거하고. 음. 특히나 나는 나한텐 너무너무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이 되게 모르는다라는 걸 생각을 못하고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 용어들을 남발하면서. 그럼 외계어로 들려요. 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또는 나는 재밌다고, 그러니까 재밌다라고 보다는 나는 되게 새로운 이야기라고 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표정이 별로 반응이 안 좋아. 뭐예요? 새로움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어.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의외로.
예를 들어서 블로그 초보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블로그 초보의 그 강의에 들어오는 사람이 정말로 강의 자체를 처음 들어온 사람들일까요? 장담컨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진짜 아는 건 뭐고 모르는 건 뭐고 들었던 건 뭐고 안 들었던 거는 뭐냐 이거예요. 제 얘기의 요지는 새로운 얘기들만 하셔야 됩니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나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여태까지 강의들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나한테 온 건데 나도 그래가지고 많이 오라고 지금 꼬셔놨어. 수익하고 막 한 달 만에 얼마 벌고 이거 가지고 꼬셔놨어. 근데 나도 지금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톤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유료로 넘어올 수가 없어요. 음,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지금. 네. 내가 누군가의 강의를 갔을 때, 저거 뭐, 야, 아유, 나도 아는 거 맨날 아는 거 떠들더라, 쟤는. 그게 왜 그럴까요? 내가 처음에 몰랐었는데, 듣다 보니까 나는 알게 됐어요, 이미. 음, 더 새로운 거 없나? 그냥 그거 보러 간 거야. 그러면 강사 입장에서는 뭐냐면, 잘못 부른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잘못 불러놓잖아요? 그러면 강의가,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강의가 망해요. 그건 무슨 얘기야? 강의가 망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이 그냥 내가 말 그대로 별로 표정이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거나 그냥 똑같은 얘기하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겉으로는 생글생글 웃어주는 거지. 왜? 후기 써줘야 되니까. 아유, 네, 뭐 강사님 뭐 맨날 듣는 얘기지만 뭐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막 박수 쳐주고 그 다음에 후기 옛다 후기 던져주고 그 다음 뭐예요? 다신 듣지 말아야지.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네. 저는 지금 그리고 웃자고 얘기하는 건데, 네, 여기서 막 목숨 거시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웃자고 얘기하는 거를,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까? 너무 지금 짜증이 납니다. 이러시면 제가 나중에 죄송한 마음이 일단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람을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불쾌하셨다,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상담. 음. 네, 이제 코로나에서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 같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제 이야기의 핵심이 뭔지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 내가 얘기하는 거를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물어봐 드리면은 바로 생각하시면서 꼬이세요. 그거 아나? 잘 모르겠는데요? 진짜 이러신 분이 대부분 나와요. 스스로 셀프 체킹하는 게 되게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반드시 해보셔야 돼요. 제가 강의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네, 이해되셨죠?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얘기는 과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만약에 아는 얘기를 알매도 불구하고 또 얘기를 하면 그건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며, 나만이 해가지고 결국은 솔루션으로 결국 가려고 하는 거는 어떤 건지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강의 내용 중에 솔루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냐 이겁니다. 네. 그것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강의 내용 안에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강의야 그냥 자기소개하고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안 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문제가. 블로그 글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블로그 글을 못 쓴다라는 건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블로그 왕초보가 그 상황에서 진짜로 두려워하거나 안 돼서 힘들어하는 게 뭔지는 들어가 보면 훨씬 더 세밀하게 봤을 때 더 정확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글 못 쓴다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글 못 쓴다라고 문제를 정의를 해버리면 맨날 글 잘 쓰게 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챗GPT 하면요 5분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다 따라합니까? 못 한다니까요. 그냥 강의에서는 그럼 그냥 또 손 또 놓는다니까요. 음. 그리고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다른 사람 챗GPT 글쓰기 강의 또 듣는다니까요. 또 안 되고. 여러분 되신 적 있으세요? 챗GPT 강의 가셔가지고 글을 챗GPT로 글쓰기가 확 되고 뭐 프롬프트 사용하고 하는 거 보고 오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거 적용해서 지금 하시는 분 계실까요?
있으면 네 한 번만 해주세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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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네. 사용하시는 분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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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분들은 강사님을 되게 잘 만나서 그러실 수도 있고요. 그죠? 그분이 강사님이 좋은 강사님을 만나셔서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내 필요성이 진짜로 내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예. 그래가지고 내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부단하게 연습하는 건 나의 동기로 그게 접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좋은 강사는요, 어떻게 보면 별 생각 없는 사람까지 건드려가지고, 야, 이거 진짜 난 진짜 해봐야겠다. 까지 만들어주는 게 진짜 강사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나랑 전혀, 내가 관심사가 전혀 아닌 주제야. 근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해되시나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강사로서는 궁극적으로 거기까지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강의에 관심 없는 놈도 관심이 있도록 만드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설득력을 지니는 게 강사로서 최고의 스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진짜 뭐 선생님의 어떤 뭐랄까요? 평가, 강사로서의 평가를 제가 되게 어떤 엄중한 이런 잣대로 해가지고 꼭 그렇게 해보세요.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거, 좀 더 내가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건지를 스스로 관추가 되신다면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생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학습자의 문제가 뭐냐를 반드시 잘 한번 정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학습자가 진짜 몰라서 힘들어하는 거. 네. 그 다음에 볼게요. 뭘 몰라서 힘들어하는지. 그걸 몰라서 뭘 힘들어하는지. 네.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는지. 그 다음에 정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내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던지고 그 문제에서 어떤 부분은 풀려서 답이 나와 있는데 어떤 부분은 막혀가지고 아, 맞네. 진짜 이거 아직도 내가 좀 자신이 없네. 이런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극복해 나가시는 예, 그런 차원에서 접근이 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냥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진짜로 뻔한 강의로 바꾸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자체는 뻔합니다. 미리 말씀드릴 건데 제가 드리는 솔루션은 여태까지 계속 다 얘기했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로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건데 중요한 건 실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새로움을 줘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만 신고라고 생각하는 것도 비틀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새로움을 주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고정관념을 깨주는 작업들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분들은 내 강의 주제에 대해서 대체로 어떤 고정관념이나 어떤 선입견이 있는지 이거를 한번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걸 미리 찝어가지고 내가 그것들을 해소해 주면서 따라오게 만들면 굉장히, 굉장히 좋은 강의가 될 수가 응? 있어요. 음, 응?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뻔한 것에서 뻔하지 않은 걸 끄집어내자. 자, 이거 제가 이따가 종합적으로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감정을 자극했을 때 상당히 많은 것들이 풀리면서 재미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 게 아닌 건 아니지만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의 알고 모름을 미리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강의를 설계를 해서 만드는 건데 실제로 이걸 할 때 내가 탄탄하게 쌓는 건 이성적으로 쌓는 거지만 실제로 그분의 감정을 건드렸을 때 그때 그분이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감정 안에서 끌어오르면서 거기서 공감대라든지 교감이라든지 이런 거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서 재미라는 걸 느끼거든요. 아까 그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분노, 심지어 거기는 분노는 없었지만 내가 위험한데? 저분 저런 건데? 아니면 저분들은 저런 거, 저분은 강사님은 이런 걸 가지고 뭔가 찾아가시는 분이구나. 이런 거에서 감정의 교감을 느끼면서 학습자도 재미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자, 제가 지금 저 기침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지금 중간에 끊겼는데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걸 끄집어내서 얘기할 때 가장 좋은
소스가 뭐냐면 결국은 경험이에요. 자, 감정보단 경험을 더 기억해 주세요. 재미있게 하려면 경험을 이야기하면 일단 재밌습니다. 됐죠? 그래서 경험을 이야기하면 기억을 자극하고요. 감정을 자극하고요. 그 다음에 공감대를 자극하게 됩니다. 자, 요거 다 예시로 다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뭐냐면 문제 해결이에요. 문제 해결. 음. 첫 번째 새롭게 보여줘라. 두 번째 경험, 감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문제를 해결해 주자인데, 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실제로 강의 구조를 이렇게 잡으시면 가장 편합니다. 자, 뭐냐면 일단은 너 이런 게 문제가 있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를 확인하거나 문제를 인식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쓴 이유가 뭐냐면 확인은 여러분들도 아는 문제를 내가 너네들 이런 게 문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려고 할 때 확인이라는 단어를 제가 쓴 거고요. 문제 인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건 그게 스스로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네, 문제인지를 모를 때 그거를 문제로 보여주는 게 문제 인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문제를 그렇게 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해결책을 줘야 돼요. 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바로 금방 예시가 나올 건데, 해결책을 주고 증명하거나 입증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준 거를 실제로 풀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걸 하면 그게 되는지. 그래서 사례 같은 걸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적용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강의 구조를 잡으면 굉장히 강의를 편안하게 잡을 수 있어요. 자,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오늘 상담이 아니고 코칭 해드렸던 분이 있는데, 기공을 하시는 분입니다. 기공. 네. 기공을 하시는데, 기공을 가지고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선생님 하시는 기공을 압니까? 이게 저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네. 선생님 온라인 강의에서 하시려고 할 때, 그분들이 기공이 뭔지를 알고 계실까요? 어느 정도까지 알고 계실까요? 글쎄요. 그냥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정도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근데 불러낸 사람들이 뭐냐면 기공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몸이 어디가 불편해. 허리나 무릎이 불편하신 분한테 기공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통증을 개선하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분은. 이해되셨나요? 그럼 문제가 뭡니까? 허리나 무릎이 아픈 사람이에요. 허리나 무릎이 아픈데 근데 내가 물리치료 받거나 이런 것들로도 뭔가 한계가 좀 있고 내가 뭔가 좀 색다른 방법, 다른 방법인데 내 몸을 좀 더 근원적으로 안팎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거를 아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을 불러서 강의를 했을 때 그때 최고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왔어. 허리가 아파가지고 나 와가지고 이제 강의를 들어왔는데 예를 들어서 문제 확인이라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지금 되게 아프시죠? 아픔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있고 예를 들어서 통증이 지금 뭐 5에서 뭐 10까지 있으면은 여러분들 뭐 한 7, 8 정도 되시는 분들이 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고 나는 아는 상황. 요게 문제 확인이고요. 문제 인식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허리 아픈 게요. 여러분의 자세 때문에 왔다라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이에요. 네. 그래서 문제 인식을 시켜주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공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라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공으로 났어요.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떤 원리로 그렇고, 어떻게 하면 기공으로 이게 가능한지를 해결책을 설명을 주셔서, 자, 이제 한번 따라해볼까요? 자, 한번 서보세요. 네. 가지고 자, 손 한번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안 올라가세요? 자, 안 올라갈 때 예를 들면 숨을 이렇게 한번 쉬다가 후 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올라가죠? 자, 이게 바로 기공의 원리입니다. 제가 지금 이 강의에서는 되게 짧아가지고 설명을 잘 못 드리겠지만, 기공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의 혀를 뚫어주면서 움직이지 못했던 데가 움직이면서 예를 들면 통증이 풀려지는 현상을, 그냥 제가 지금 막 짓거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딱 받으셨을 때, 그게 기공이 지금 통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기공을 통해서 나은 사람들 사례를 막 보여줘.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기공이라는 게 단순하게 허리나 무릎의 통증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 때문에 암이 치유된 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증거 자료들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돈도 안 들고 정말로 자세만 잘 갖추면 되는 이 기공을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 CTA를 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이 당연히 물어본단 말이야.
거기서 그 강의 안에서 사람들이 그 강의를 듣고 있는데 내가 허리가 아팠었는데 같이 따라해보니까 허리가 뭐 풀렸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 대박. 이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그게 내가 원하는 학습자의 변화이고 학습자는 그 과정에서 그게 풀리기 때문에 재미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해가 되실까요? 괜찮으세요? 네. 음. 자, 여기 보시면 학습자가 글을 너무 못 쓰는 경우 강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강사가 다 해줄 수는 없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학습자가 그러면 글 진짜 못 쓰는 사람 들어오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었나요, 처음부터? 그 너무 못 쓴다라는 게 뭔지는 봐야 되는데, 말 그대로 구제불능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소위, 그냥 강사 입장에서 우리끼리 얘기했을 때. 예. 제가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음. 이거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잘못 부르신 겁니다. 이런 학습자가 들어오면 안 돼요. 정말 그냥 아예 뭐가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뭔가를 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돈 벌고 싶은 사람 오세요. 글 안 돼 가지고 하는 사람 오세요. 다 오라고 해놨어. 그 아마 그 모집에 보면 모집 안에서 이 사람은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경험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강사님 입장에서. 그러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강의는 정말로 나의 강의를 들어줄 사람만 들어왔을 때가 제일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사람들만 모아놓고 강의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 100분 계신데 50분은 만족시켰는데 50분은 만족이 안 됐어. 그럼 좋은 강의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음. 50명은 활짝 폈는데 50명은 썩었어, 표정이. 왜? 지금 내가 전혀 관심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게 무슨 좋은 강의입니까? 음. 그래서 강의를 잘한다는 건 나 강의 잘하는 사람이거든. 이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네. 제가 똑같은 강의 50번, 100번 해본 게 진짜 많은데 매번 강의할 때마다 그래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동일한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학습자가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회사에서 50차수 이상 할 때가 있거든요. 1년 반 합니다. 1년 반. 똑같은 과정을. 1년 반 계절이 계속 바뀌도록 강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똑같은 과정인데 월요일 날 애들 들어오는 이 표정, 말이 애들이지 부장까지 있으니까 임원들도 있고요. 말이 그러니까 애들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하고 어쨌든 직원들이 들어오는데 월요일 날 그 표정하고 똥 씹은 표정하고 금요일 날 표정하고 완전 다르고요. 비 오는 날 다르고 날씨 맑은 날 다르고요. 날씨 맑으면 날씨 맑다고 기분 좋으니까 나가고 싶어서 또 들떠가지고 문제고요. 비 오면 비 온다고 우중충해서 또 기분 안 좋고요. 월급 나온 날 정도만 기분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막 연봉 동결되고 이러면 나 최악입니다, 진짜. 구성원들 제가 그런 날 본 적 있는데 딱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이래요, 그냥 이렇게. 모르겠다, 나도. 진짜 이러세요. 교육 강의 들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야, 너 같으면 듣고 싶겠냐? 딱 이 표정으로. 눈에서 그냥 귀차니즘과 그게 막, 뭐 분노의 레이저가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회사에서 내가 대우받은 게 없는데 내가 왜 여기까지 이걸 해줘야 되지?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그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 10에서 시작해도 결과값은 전부 다 플러스 10에서 끝내줘야 되는. 왜? 우리는 강사고, 강사기 때문에 그 학습자를 변화시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대가가 그게 돈인 거예요. 그게. 예. 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 강의할 때 강의나 코칭 같은 거 받아보신 분 아시겠지만 돈을 냈다는 건 결국에 저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저 사람이라면 내가 안 되는 거를 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돈 받는 사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강의 홍보 시 대상자 수준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네, 그 다음에 법정 의무처럼 억지로 듣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회사 교육들은 전부 다 억지로 듣죠. 법정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도 다 억지로 와서 듣습니다. 지돈 내고 들어오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필요성을 말 그대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음.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 지금 장표가 없는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 이러면은 이제 한 분을 위해서만 얘기하는 것 같다 보니까 근데 다른 분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재미라는 거, 그 뻔한 교육에서 재미라는 걸 어떻게 찾았느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제가 윤리 경영 교육을 하는데 회사에서 윤리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법정 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 회사가 되게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윤리 경영이라는 게. 예. 근데 그게 사람들이 너무너무 얘기가 뻔하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음. 너무너무 뻔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색다름을 주면서 내가 그거를 해결을 해주고 싶은 거야. 아까 제가 새로움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코드를 사용을 한 겁니다. 예. 그 뻔한 거에서 뻔하지 않은 걸 발견하고 그렇게 했던 게 있는데 잠깐만요. 2000 아, 여기 없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여기서는 자, 그냥 지나갈게요. 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장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 제가 어떤 장표를 제가 그렸냐면 제 다리 수술한 장표를 보여줬습니다. 다리에서 피 뽑아낸 거. 제가 강의하다가 강의를 한 달에 140시간 정도 하고 쓰러져가지고 다리에 이제 무릎에 고름이 차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했더니 허벅지가 한 달 동안에 2, 3cm가 빠진 거예요. 그냥 확 허벅지 둘레가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 사진, 피 뽑는 사진 때문에 완전히 되게 좀 징그럽죠, 사진 자체가. 그러놓고 PPT로 애니메이션 처리해가지고 흑백으로 싹 가린 다음에 맨 처음 장면이 그거예요. 제가 이렇더라고요. 진짜 건강한, 뭐 제가 뭐 건강 체질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제가 건강했을 때 느낌이 허벅지나 이런 것들이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번 아파가지고 단 한 달을 내가 다리를 못 썼다라는 이유로 왼쪽 허벅지하고 오른쪽 허벅지하고 2, 3cm가 차이가 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실제로 다리를 제가 지금도 완전히 굽히지도 못해요. 실제로. 그래서 그 재활을 거치면서도 완전히 재활을 못 해가지고 아프기 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여주고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오신 이 윤리교육이라는 게 진짜 뻔하디 뻔한 교육인데 이 뻔하디 뻔한 교육을 도대체 왜 하는 걸까요? 회사에서는. 왜 해마다 꼬박꼬박 할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건강한 사람이 아프기 전에 매번 받는 교육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회사가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윤리교육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와가지고 뭐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할 때 주고 잊을만 할 때 주면서 회사가 결국은 큰 사고 없이 여태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업력 30년 이상을 겹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매출이 넘어가고 일도가 넘고 뭐 직원 수가 4천 명 되는데 계속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느 한순간 우리가 진짜 이거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고 그거를 잊고 있는 한순간 누구 하나가 사고를 치면 그 사고 하나 때문에 회사가 망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망한 사례가 엄청 많거든요. 윤리경영에서. 그래서 그 사례들을 다 보여줘요. 그래서.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매번 그 필요성을 만들어줍니다. 제 얘기는. 예. 매번 그렇게 만들어줘요. 그게 저의 답이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음. 안 들어도 된다고 해도 굳이 듣는 사람은 참 되게 작은, 어떻게 보면 큰 케이스는 아닌데, 그분한테는 발언권 자체를 주실 필요가 없고요. 오프라인 상황에서는 저는 이렇게 해요. 아는 사람이 들어왔어. 아는 사람이 들어가지고 다 아는 척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보면서. 여기 뭐, 내가 뭐 다 내 밥이지. 저 강사도 뭐 벌써 세 번째인데, 아유, 다 알아. 그런 사람이 되게 뻐득이면서 이렇게 앉아있을 때 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는, 선생님, 또 오셨네. 대박. 하고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 아시죠? 그러면 갑자기 움찔해요. 아시죠라고 얘기하는 순간부터 움찔해요. 쟤 왜 저러지? 자, 선생님이 다 아시는 거 저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라고 전 얘기합니다. 네. 직통으로 날려요. 거기다가. 또 다 아니까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음. 그러면, 물론 이거는 그냥 극단적인 하나의 그냥 이렇게 예시로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육생하고 척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분이 자연스럽게 본인이 아는 거를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떠벌릴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제가. 일부러. 음. 또는, 아는 분이 모르는 분들을 가르쳐 드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수준을 맞춰놓고서 강의를 합니다. 일단 오프라인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음소거 좀 해주세요. 네. 오영킴님, 음소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이거는 그 입시인데요. 대학 수능 입시. 강사님 음성화 됐어요. 저도 교수님, 음소거 됐어요, 음소거. 했어요. 알겠어요. 자, 이분이 소위 얘기하는 메가스터디 1타 강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를 진짜 탁월하게 잘하거든요. 이 탁월하게 잘하시는 이분의 강의가 제가 얘기했던 그 재미의 관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새로움을 줘야 되고,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감정, 기억, 경험.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문제 해결. 네. 이제, 이 측면에서 이분이 강의하는 걸 잘 보세요. 수험생이 넘어가나 못 넘어가나. 갈게요. 네. 인사를 안 드리는 저는 그 조정식이라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필리핀 원어민 이런 사람 아니고 그냥 한국 토종입니다. 아시겠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지금 1교시가요. OT예요. 이 OT가 나랑 수업을 뭘 할 건지에 대한 OT야. 근데 OT도 수업입니다. OT도 수업이에요. 일단 들어보세요. 제가 이제 무슨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할 거냐면 이 얘기부터 할 거야.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수능 공부를 딱 시작할 거잖아. 해서 영어를 공부하는 10월 달까지 너네를 계속 괴롭힐 두 개의 의문이 있어.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감. 여기 지금 예비 고3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아직 이제 N수생들 공부하기 시작하기 전이잖아, 좀 지금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2반 같은 경우 좀 그래. 이 동네 애들도 워낙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감으로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왔어. 문제는 뭐냐면 점수가 안 나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대충 감으로 문제를 풀어서 같은 평균 한 1등급은 나왔었어.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 11월 달에 조금 미끄러진 경우는 있으나. 근데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조금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지. 감으로 문제를 나는 지금까지 잘 풀어오고 있고 나름대로 점수가 괜찮은데 이거 굳이 뭔가 체계적인 방법으로 바꿔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여기에 대한 고민이 계속해서 생길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어학이잖아. 우리가 배운 거 영어란 말이야. 이게 이제 수학처럼 선생님이 스피커를 키우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잠깐만요. 딱 정해져 있는 루트가 있고 막 이런 게 아니야. 이거 무시 못해요. 심지어는 학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학에서도 감이라는 거 무시 못하는데 생각해봐. 30번 문제를 풀 때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발상이나 감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무시 못합니다. 문제가 있어. 수능 시험장에서 너의 감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N수생들이 이제 몇몇 피식피식 하고 있는데 수능 3교시 어떤 느낌 들 것 같아? 들어봐. 1교시 국어 시험을 딱 치면 머릿속에 세 글자밖에 안 떠올라. 좆됐다. 알겠지? 그러니까 저 원래 평소에 욕설 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안해요. 딴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성적대랑 상관없이 국어라는 과목 자체 속성이 그래요, 그냥. 그리고 네 인생을 걸고 치는 시험은 무조건 어렵게 느껴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2교시 시험 치잖아. 무슨 생각 들 것 같니? 그냥 봐요. 어차피 수학은 손으로 쓰고 있으면 집중될 수밖에 없거든. 1교시 여파가 없어요, 별로. 됐지? 1교시 여파가 언제부터 느껴지냐면 점심시간부터 느껴지기 시작해요. 특히나 여학생들 거기서 감수성 터집니다. 엄마가 도시락 싸줬거든. 보는 순간 막 엄마 얼굴 떠오르고 이런 친구도 있어. 근데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점심시간 되면요. 수능 시험장에서 옆에서 답 맞춰보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국어야 답 맞춰봐야 상관이 없어요. 쟤들이 맞춰보는 답이 정답인지 아닌지 나도 확신 없고 쟤들도 확신 없거든. 수학은요. 답 딱 듣는 순간 압니다. 아, 내가 계산 실수했다. 바로 안다고. 그치? 잘 봐봐. 1교시 큰일 났지? 2교시 답 맞춰보는 거 틀리면 들으면서 멘탈 흔들렸지. 이게 몽땅 다 어디서 오냐면 3교시에 와. 너 영어 시험 쳐봐서 알잖아. 모의고사 때. 집중되는 교시. 집중 안 되지? 듣기 들을 때보다 말은 왜 이렇게 느리고 막 졸리고 막 이러잖아. 근데 수능 시험장에 졸리지 않게 네 인생이 걸렸는데 졸리면 어떡해. 대신 그때는 뭐냐면 1, 2교시 망쳤던 게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요. 내가 이 시험을 끝까지 쳐야 되나? 중간에 나가야 되나? 온갖 생각이 다 들어. 보면 N수생들 알 거야. 수능 3교시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중도 포기자들이 제일 많아요. 자, 질문. 그 상황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니? 안 될 거야 아마. 웬만한 멘탈이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 많이 드려요. 감이라는 건 사실은 근본 없는 게 아니라 무의식의 영역에서 네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야. 그치? 체계라는 건 뭐냐면 의식의 영역에서 항상 네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게 체계인 거라고. 그치?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셔야 되냐면 성적대가 괜찮으신 분들일수록 여러분들 무의식적으로 좀 잘하고 있던 것도 있잖아. 감 되게 좋을 때 잘 풀던 방법 있잖아. 이걸 항상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영어 공부의 목표예요. 자, 여기까지 될게요. 느낌 오세요? 오케이. 어. 약간 소리가 적으셨으면, 좀 안 들리셨으면 죄송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학습자를 완전히 꿰뚫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아니라고, 지금 재미라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재미는 없어요. 하지만 이 수업은 완전 몰입도 짱입니다. 왜? 내 지금 문제를 이 사람이 너무너무 잘 알고, 진짜 제대로 직격을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격이냐,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완곡하게 얘기하냐, 그건 또 그냥 방법론의 문제인 거고, 와, 저 사람 나를 알아. 내가 저 감으로만 풀었다는 걸 저거 어떻게 알고 있지? 이거를 아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문제를 저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가 단 5분만으로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은 매년 강의가 아주 비슷합니다. 실제로. 예. 여러분들 강의는 문제 해결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는 얘기 지식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줬을 때 진짜 강의인 거예요. 그리고 문제 해결을 해주는 그 과정에서 재미를 느끼는 거고요.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 거를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만들었던 강의 가지고 한 2개 정도만, 2개 정도? 1개만 보여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자, 이거를 하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제가 그 푸드 테라피라고 하는 분야에서 저기 뭐지? 그 시니어 그 대학, 노인 대학 같은 데서 강의하시는 분의 강의를 제가 만들어 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같이 해가지고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푸드 테라피라고 하는 건 푸드 음식 가지고 이렇게 막 뭐 재단하고 손으로 꺾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데코레이션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여태까지 이분이 강의를 나가시면 시니어 그 대학에서는 어땠냐면 반응이 영 아니었대요. 왜 아닙니까? 재미를 못 느낀대요. 되셨죠? 그거 아무리 알려줘도 재미를 별로 못 느끼셨대. 그래서 이 선생님이 주려고 하는 가치는 푸드를 통해서 정말 인생을 돌아보고 뭘 하는 그 시간이 테라피적인 요소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되게 투철해요. 그 생각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교육생이 그걸 알아주질 못해. 심지어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 그래서 저희가 설계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네, 1시간짜리 강의인데. 네, 이거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릴 순 없고.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싹 구조를 설계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분들의 어떤 성향이나 패턴까지 보는 거예요. 이분들은 되게 교육을 많이 받으셨고요. 남성분들도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교육에 관심도 많고요. 그러면서 집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닌데, 식사는 또 복지관에서 한 끼씩 하신대.
여기서 저는 단초를 봤어요. 음식을, 우리는 어쨌든 대부분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을 먹는 것에서 그 다음에 테라피적인 요소로 해가지고 배치를 해줬을 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음식이라는 거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테라피가 뭔지에 관심이 갈 것 같았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스스로 제가 어떤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여태까지 관심이 없었던 부분이 관심이 생기면서 저런 걸 내가 해보면은 내 여태까지 뭔가 안 됐던 것들이 뭐가 되겠네? 이게 은연중에 드러나게 하자라는 게 저의 설계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강의, 이전 강의 잠깐 보여드리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뭐 대학에서 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말 그대로 재미있게 하려고 막 이런 걸 막 하시는 거예요. 뭔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막 이런 숫자를 막 얘기하면서 이런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이 왜 이거 하셨어요? 아 재미있게 하려고요. 아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가지고 뭐 하고 내가 이게 뭐 행복 디자이너고 그래서 이제 푸드 테라피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고 뭐가 막 나와. 네.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잘 몰라도. 자,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바꿨냐면, 자, 제가 그냥 이분이 강의한다라는 느낌으로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됐어. 갑자기 또 없어졌어. 내려보세요. 제가 바꾼 장표는, 음, 잠시만요. 장표가 하나 날라가가지고, 뭐만, 다 찾았습니다. 됐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음,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한번 그냥 강의 시연처럼 한번 해볼게요. 자, 10년 적게 살아가는 법이라고 제목을 줘놓고, 푸드 테라피라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일단. 네. 자, 그러면서 반갑습니다. 강사 소개하고. 자, 제가 여러분들 호칭 어떻게 불러드릴까요? 이분 원래 다른 데 가시면 이렇게 하신대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호칭을 몰라, 언니 할까요? 언니, 오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하신대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강의 주제는 10년 적게 살아간다는 건데, 네. 자, 여러분, 10년 적게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10년이 젊다. 뭔가가 10년이 젊다라고 했을 때 그 뭔가가 뭘까요? 예를 들면 몸이 10년 젊게, 마음이 10년 젊게, 관계 같은 것도 10년 젊게, 내가 진짜 젊게 살았을 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젊게 사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런데 우리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뭔가 노하우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나만의 건강 행복을 위한 나만의 비결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그것들을 한번 옆에 계신 짝꿍한테 한번 알려줘 보시겠어요? 자, 그러면서 요 시간을 좀 가져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인사를 좀 하세요.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해. 음.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마주보고 인사하시고, 지금부터 나만의 건강 행복 비결을 한번 짝꿍한테 알려주시는데, 듣는 짝꿍님은 들어주시면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헐, 대박. 이것만 해주세요. 이것만. 네. 그러면 엄청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음악을 되게 좋은 음악을 깔고, 예를 들면 귓속말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갖고. 그 다음에 자, 한 분이 딱 얘기 끝나시면 다시 한번 역할 바꿔서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서 또 음악 한번 들어주고 또 이렇게 깔아요. 자, 그러면서 서로 우리 같이 한번 칭찬할까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자, 이제 저도 잠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도 제가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10년 젊게 사는 방법에 대한 저의 견해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어, 해외에 있는 유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내가 같은 다 성인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별로 자랑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2살 때는 뭐가 자랑이냐면,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이래요. 괜찮죠? 3살 때는요, 이가 나는 게 자랑이랍니다. 네. 12살 정도 되면요, 친구들이 많은 게 자랑이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준이니까, 18살이면 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입니다. 네. 20살이 되면요,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게 자랑이래요. 그리고 한 35세 되면 돈이 많은 게 자랑이랍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들도 그랬죠? 사회적인 성공이나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여기부터가 이제 저기예요. 50세에도 여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인데, 60으로 가면 뭐냐면,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라고 얘기하고요. 70세가 되면요, 이 나이에도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가 되고요. 75세가 되면요, 이 나이에도 친구들이 많다는 게 자랑이 되고요. 80세가 되면요, 이 나이에도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이고요. 85세가 되면요, 이 나이에도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어떠세요? 네. 여러분 느낌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뭔가가 다르죠? 공감이 가시죠? 그죠? 인생이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의 주제도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푸드에 대한 주제인데요. 네.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그 소리를 잠깐 좀 공유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다 보여드리려면. 자, 잠깐만요. 오케이. 음. 오늘의 주제는 푸드인데요. 자, 여러분, 음식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삼시세끼나 이런 거 뭐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음식도요, 나이별로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이제, 강의 진짜예요. 음식도 아까 우리가 나이대별로 자랑할 수 있는 게 달랐던 것처럼 음식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요. 자, 일단 아이 때는 어떨까요? 아이 때는 우리는 정말로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말 그대로 생각나는 게 뭐예요? 결국 엄마죠. 네. 그 음식은 뭐예요? 생존을 위한 음식.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번씩이고 엄마 젖을 빨죠. 생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성장도 하게 되죠. 자, 한참 진짜 우리 성장할 나이는 어떻습니까? 네. 엄마는 어때요? 당신은 굶어도 우리 자식 위해선 진짜 온갖 좋다는 거 다 챙겨주는 시기 아닙니까? 너네 크고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예. 아빠는 뭐라 그럽니까? 니네 잘 먹이려고 난 쎄 빠지게 일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이게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청년기는 어떨까요? 30에서 50세 나이는 진짜로 철도 씹어 먹을 나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사실은 뭐 끼니를 거르기도 하고 술, 담배 같은 걸 더 많이 하시기도 하고. 예. 이때는 정말 뭘 먹어도 다 건강할 나이니까 또 예. 이런 상황이었을 거고. 그러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제 아이를 이제 돌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아 우리도 잘 챙겨 먹어야 되지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자 그러다가 어떤 분은 아프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서 은퇴 이후에는 뭐예요? 내 건강 챙겨야지라는 걸로 우리 음식이 다시 온 거죠. 예. 또 하나 있어요. 음식은요 무얼 먹는 거는 중요하지만 누구랑 먹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뷔페를 간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싫어하는 왼수 같은 인간이 바로 옆에 있다. 그럼 맛이 느껴질까요? 절대로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지관에 오시면 식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몇 분 여쭤봤거든요.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 집에서 먹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만나서 조금 수다를 떨거나 옆에서 먹는 것만 보더라도 내가 같이 먹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식구라는 말이 결국 어디서 왔어요?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인 거잖아요. 그만큼 의미가 커요. 따라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음식은요,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행복에 정말로 많은 영향을 줍니다. 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음식은요, 진짜 우리가 생존하게 되는 원천, 생명의 원천이 되고 아울러 건강, 관계, 행복의 원천까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음식의 소중함을 참 알고서 가면 좋은데 실제로는 뭐예요? 그 소중함을 잘 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요. 제가 푸드 표현 테라피라는 걸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음식을 가지고 나의 마음을 표현한다.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직업이 말 그대로 푸드 표현 상담사, 푸드 표현 테라피 이런 걸 하는 사람인데요. 자, 상담사라는 게 뭐냐면 블라블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되기 전까지 뭐 전업주부로서 어떻게 살고 미국에 넘어갔었다가 IMF를 겪고 9.11 테러를 바로 옆에서 보고 와서는 어린이집 연장을 하다가 지금은 표현 상담사를 하고 있는데 네. 자, 여기서 자, 지금부터 음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10년 전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건데 자, 제가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뭐야? 라고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음식에 대한 얘기를 한참 했더니 뭐
음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소중하구나라는 거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푸드 표현 테라피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제대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푸드 표현 테라피라는 건 뭐냐면, 푸드에다가 내 생각을 표현하고 그걸 통해서 치료를 받는 거를 테라피라고 합니다. 자, 그럼 푸드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푸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는 뭐고? 이렇게 흘러가요. 네. 그래가지고 음식은 소중하고 건강의 원천이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특별한 음식이 있고 음식을 즐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덜 갈 건데,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음식을 실제로 어떻게 느끼느냐, 그 느낌부터 시작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네. 이게 오감을 자극하면서 기억까지도 우리가 자극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 구수함, 엄마, 이런 생각이 아마 나실 거고요. 어때요? 아이한테 음식 해주면 애가 진짜 맛있는 거 먹으면 내 배가 그냥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감을 느끼면서 한번 우리가 음식을 한번 느껴볼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음.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일단 어떠셨나요? 제 강의가? 뭔가 좀 끄는 힘이 느껴지시나요? 강의 자체. 괜찮으세요? 네. 네. 철저하게 학습자를 보고 학습자한테 정말로 갈 수 있는 강의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이미지는 제가 여기 보여줬지만, 예, 진짜 이분들이 이런 거예요. 아, 푸드 테라피 할 만한 거구나. 음식 갖고 장난한다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집에 가서 한번 해봐야겠구나. 까지 주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 이 강의를 통해서.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네, 감사해요, 일단. 제가 저 강의 잘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강의가 만약에 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뻔한 게 절대 뻔하지가 않고, 진짜 재밌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정말로요. 고민하면 다 나와요, 진짜. 예. 심지어 제가 아까 그 동양 저기 철학 얘기하셨는데, 제가 이제 교육 담당자들 앞에서 사주명리를 설명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뻔한 거를 얘기할 때, 여러분 점집 가보셨나요?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집 가보셨는데 안 가보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손을 두 손을 들고 세 손을 들어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알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하지만 사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나 오해 이런 식으로 가면서 사주에 대한 나의 관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 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인사이트를 주면 이분이 이걸 받고서 교육 담당자들이 보고서 진짜 대박이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길흉하복, 소위 나는 지금 잘 사느냐 이게 지금 궁금해졌는데 그런 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고 저는 강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음. 내가 강의라는 통에다가 무엇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여러분들의 고민이 실제로 보면 여러분의 그 선한 의지하고 상관없이 강의를 만들어내는 그 장면까지 딱 가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진짜 좋은 강의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다가 계속 강의가 근데 밀려. 강의 만드는 걸 못 하시니까. 그래서 밀렸다가 마지막에 그냥 부랴부랴 만드시는 게 뭐예요? 소위 얘기하는 옛날 장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배웠던 대로. 모모의 뜻, 표현 테라피란, 개념, 정의, 의미, 그래 놓고 안 된대. 음. 그건 고민을 죄송하지만 덜 하신 거예요. 그거는. 네. 이 모든 마음은 내가 학습자를 어떻게 해줄 거야라는 게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럼 나는 지금 강의를 왜 하는 건가요? 이겁니다. 음. 재미있는 강의의 본질이라는 건 결론 내릴게요. 재미있는 강의의 본질이라는 건 듣는 사람이 재밌어야 되는 거고 듣는 사람이 재밌다는 건 강의를 통해서 도움이 돼야지만 재미를 느껴요.
여러분들은 결국은 강의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수익화라는 것 자체가 조건이 되려면 그분들이 그 도움을 되게 크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예. 맨날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저거는 무료 강의밖에 안 돼.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세상에 원래 무료라는 건 없습니다. 음. 그 사람한테 가치 있으면 그거는 유료가 될 수 있는 거야. 돈을 많이 버냐, 조금 버냐,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 블로그 세팅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세팅해드린다고 표현하니까 그래서 좀 말이 안 되지만, 순수하게 그 블로그 해가지고 내가 브랜딩하는 거,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보면 어느 채팅방에서나 개나소나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하는데 저 250 받아요. 예를 들어. 네.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그게 내가 원하는 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아니까 돈을 주고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면, 그죠? 원래 세상에 무료, 세상에 싼 거, 이런 거는 사실은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과정이 재미있게 느껴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학습하면서, 내가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하면서, 와, 내가 모르는 걸 알게 되는데 너무 기뻐. 그 모르는 걸 아는 거를 적용해봤더니 너무 잘 돼. 이게 나를 변화시키네? 대박. 그게 재미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저의 강의였습니다. 그냥부터 너무 심각하게 시작해서, 네. 딱 100명이네요, 지금. 그냥 100명을 할 걸 그랬어요. 계속. 자, 아무튼, 네. 좀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음. 시간이 좀 오버한 게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뭐 내일도 좀 여유가 있으시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네. 자, 그래서, 뒤에 조금 추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2개 정도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같이 뭐, 혹시 질의응답 받든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제 방에서는 후기 쓰는데 선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른 방의 룰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동기를 조금 드리면, 또 아무래도 잘 써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잘 써주신다는 게 무슨 뭐, 칭찬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후기를 쓸 동기를 좀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강의법에서 가장 정론으로 치는 바파이크의 창의적 교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책으로는 사실 권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만약 이 책을, 2만 원짜리 이 책을 두꺼운 걸 하시잖아요. 진짜 10% 보시면 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 근데 이 요약본 분 정도를 잘 정독을 하시고 몇 번씩 해서 내가 씹어 먹을 수 있으면 그 정도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도서 요약본 3종 세트가 있어요. 요거를 하나 제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 이것도 여러분들 자유지만 제가 요거까지 좀 알려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는 훈련법이 있습니다. 강의 훈련법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수가 하나 끝났고, 이번에 2번째 기수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기라고 표현은 안 했지만, 제가 오픈 채팅방 다른 데서 지금 연속 한 6번 정도 하거든요, 강의를. 그래서 강의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붙어서 같이 해가지고, 모아서 2번째 기수를 한번 마련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강의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시작은 6월 1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고요. 음. 그래서 이걸 여기서 열기 때문에 제 방에서 못 열어요, 지금. 규칙에는 저는 웬만하면 안 하는 편이라서. 예.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밤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1주차 때는 가장 어쨌든 현실적인 주제만 할 거라서 1주차 때는 학습자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가 가지고 있는 분석 시트와 분석 노하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알려드릴 거고 2주차 때는 강사 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근데 저는 여태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기법이나 기술만 알려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 원인, 그러니까 원인이라기보다는 이유, 그죠? 그다음에 이걸 잘해야 될 거를 만들어 놓고서 어떻게 하느냐를 항상 접근을 하거든요. 강사 소개라는 게 도대체 왜 하는 건지부터 시작해서 라포라는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실전적인 부분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다음 3주차 때는 인트로 어떻게 잡을 거냐. 예. 처음에 서두가 80% 이상 중요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잡느냐. 이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4주차 때는 제 방에서는 매주 수요일 날 합니다. 음. 매주 수요일 날 무료 강의로 하고 있어요. 항상. 그 다음에
자, 4주차 때는 강의 구조를 어떻게 잡느냐. 근데 실제로 이거는 2시간씩 목적성을 가지고 딱딱 부러뜨려서 하는 거고, 제 방에서는 요 정도의 분량을 6개월 동안 했어요. 천천히. 예. 무료로 하긴 하지만 천천히. 그리고 실전적인 부분은 조금 빠진 상태. 예,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주차 때는 아무리 어려운 개념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설명하는 거, 비유하고 사례 드는 거, 여기 설명에 대한 부분이 5주차, 6주차고요. 7주차 때는 PPT 장표 어떻게 만드냐. 아마도 여러분이 제 장표 딱 보셨을 때 뭔가 잘 모르겠는데 빠져드는 느낌이 아마 있으셨다면, 예, 그게 장표가 좋기 때문이에요. 예,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주차 때는 줌으로 진행하는 거하고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제 강의는 기업에서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최소 300만 원 이상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어찌됐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한테는 실질적으로 부담하시는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금액적으로는 38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38만 원이 그냥 또 좀 뭐랄까요. 이것도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실까봐 여기다가 제가 1:1 코칭까지 넣어드렸어요. 예. 그러면 코칭비 값만입니다. 실제로 보면. 제 코칭 값이 한 번에 35만 원이거든요. 실제로요. 예. 그래서 이거를 굳이 완주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중간이라도 내가 필요에 의해서 아, 나 강의 코칭 한번 받아야겠다. 그러면 제가 코칭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저의 소개였고요. 예. 그래서 저를 찾으시려면 팔리는 강의법이라고 검색을 하시든가요. 아니면 제가 이 방에다가 제 오픈 채팅방을 남겨드릴게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잠깐만요. 아, 제가 2개를 지금 해드려야 되는데 신청서 하나 하고 잠깐만요. 강의를 혹시 신청하실 분들이 계시다면 신청서를 대표님, 신청서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거 방 올려주세요. 카톡방. 아, 그럴까요? 네. 어쨌든 일단 이게 다 여기다 해버렸네. 잠깐만요. 신청서는 올렸고요. 아, 네. 대표님 단톡방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단톡방은 여기 팔강달인이라고 하는 단톡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설명 다 완전 끝났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어, 음,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네, 많이는 못하고 한 2분 정도. 너무 네네네. 늦었어요. 질문 있으시면 어떤 질문인지 좋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없어요? 켜시고 하셔도 됩니다. 예. 92분이나 계신데.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